이리 와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게, 타이밍이 딱 맞게 왔어.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전 피터슨이라고 해요. 드디어 보네요. 비렐름이 제 얘기를 했었나요? 저희가 대학교 때 피터스는 전공은 다르지만 대학 동기예요. 졸업 후 전 스월터를 떠났고 이 친구는 국립미술관에 취직했죠. 지금은 저명한 큐레이터예요. 이봐, 내 얘기만 하지 말라고. 요즘 연휴라면서 진짜 같이 한번 스월터 올 생각 없어? 두 사람 티켓도 남겨둘게. 곧 있으면 그 전시회잖아. 사람들도 많이 올 테고. 중요하다 뿐이겠어요. 이번 전시 파트너가 무려 하스프랑 가문이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미술관과 협력하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스월터화가 루시안의 명작 잠식을 기증하기로 했다고요. 잠식은 루시안의 작품 중 가장 이름 있는 작품이에요. 국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작품은 하스프랑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 소유권은 증조 할머니께 있어요. 맞아요. 비렐렘의 증조모이신 프란체스카 부인께서 직접 기증식을 주관하시기로 했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명작을 대중에 공개한 건 스월터에서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두 분이 올 수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피터슨,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 그리고 난 어릴 때 바르움 캐슬에 자주 가서 그 그림은 질리도록 봤다고. 당연하죠. 많지는 않은데 잠시만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올 거예요. 이상하네. 나도 전화가 오는데 누구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그렇지. 비렐름이 없는 틈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전 절대 비렐름을 설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어쩌면 가능할 거예요. 언제 나왔어요? 실은 하긴 어쩔 수 없겠네요. 당신 저와 함께 스월터로 가지 않을래요? 초대를 받았어요. 표면상으로는 초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에 가까운 요구죠. 방금 본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프란체스카 부인, 그러니까 제 증조모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군요. 그래서 집안에서 당신을 고향으로 데려오라네요. 네, 증조모께서 연세가 많으시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건 없죠. 건강상의 이유로 그림 기증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온 식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자고 있어요? 쉿. 저도 나누고 싶은 말이 많아요. 방해받지 않도록 잠시 숨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여정은 너무 갑작스럽죠. 묻고 싶은 게 많다는 거 잘 알아요. 아직까진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순 없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 겪게 될 스월터의 관습이 당신을 불편하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전 늘 당신 편이란 것만은 절대 잊지 말아줘요. 그러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요. 스월터에 도착하면 할 일이 많아요. 이쪽으로 가시죠. 전통에 따라 두 분은 혐의를 벗어내셔야 합니다. 왔어요? 이리 와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긴장하지 말아요. 그냥 가족 회의 중이었어요. 맞아요. 해외에서 먼 길 오느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증조모님을 위해 사교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업무를 분담하는 중이에요. 참, 아가씨 성함을 아직 안 물어봤군요. 빌헬름 전하의 파트너로 간택되었으니 분명 특별한 점이 있으시겠죠. 단순히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를 스월터로 데려왔으니 아무리 둔한 자라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림자처럼 늘 붙어서 밤낮으로 함께했고 지금은 보다시피 바다를 건너 함께 돌아왔죠. 스월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생을 함께할 배우자입니다. 전통대로 그녀는 제 옆에서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요. 다시 논의 중이던 의제로 돌아가서 이번에 그녀를 데려온 건 어르신들을 뵙는 것 외에도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증조모님 아니, 돕는 건 하스프란 가문일지도 모르겠군요. 미술관과 계속 협력해 기증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이라. 이 와중에도 일 생각뿐이라니. 그 누가 그림 한 폭이 어르신의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바르는 하스프랑가의 먼 친척이에요. 몇 해 전 뉴미디어 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림 개정식은 에너지 소모가 크니 아무래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편이. 정말 시간을 더 끌 수 있을 것 같나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약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기증식은 미술관에서 이미 홍보를 마친 상황이고 대중의 기대가 아주 크더군요. 돌연 연기를 발표하면 어떻게 대중을 달랠 생각이죠? 이바르? 기증식 주최 측 프란체스카 부인의 건강 악화, 이런 표현은 혼란만 야기할 텐데요. 숨기려고만 한다면 대중은 불만을 품을 겁니다. 당신도 매스컴을 주름잡고 있으니 더 잘 알고 있겠죠. 당신... 주최자를 바꿀 순 없나요? 이번 일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누구로 바꾸죠? 제 아버지 말입니까? 해외 순방 중이시란 사실을 잊으셨나요? 그 일로 직무대행을 위해 제가 귀국했는데 뭐가 문제죠? 비렐름 전하, 여태 귀족 간의 사교를 피해왔고 심지어 공작 전하와 언쟁했다는 사실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직책을 논하시다니요. 전하께서 전통을 무시한다는 걸 몰랐다면 하마터면 믿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떻게 돕겠다는 건가요? 이상하군요. 제 일을 왜 알려줘야 하죠? 당신은 일개 외국인일 뿐인데. 뭔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았나요, 이바르? 좀 전에 강조했을 텐데요. 그녀는 제 배우자라고요. 당신이 그토록 중시하는 전통에 따르면 하스프랑가의 남자와 그 배우자는 집안일을 함께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배우자를 수차례 의심하고 비꼬기까지 하는 당신이야말로 전통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거기까지. 회의를 마무리하고 서재에 가 있으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증조모님의 분부라면 따라야겠죠. 아직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당신은 먼저 돌아가요. 다만 먼저 잠들지는 말아요. 오늘 밤은 절 기다려줘요. 때가 되면 감시를 피해 상황을 설명하러 갈게요. 무슨 생각해요? 미술관 큐레이션 팀과의 영상 통화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스월터의 전통 이념인데 연인 관계에선 일정한 거리를 두는데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하며 욕구 표현은 더더욱 금기시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될 때까지 말이죠. 견디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요? 왜 그래요? 제 연설문이에요. 그냥 제 차선책일 뿐이에요. 만약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제가 무대에 올라 기증식을 주최해야 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증조모님께서 아직 영상통화 전이니 제가 당신 앞에서 연설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증조부님께서 생전에 증조모님과 함께 연설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조만간 그 뒤를 밟게 될 테니 지금 미래를 위해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죠. 내용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신에게 흥미로울 거예요.
우리는 대중에게 숨겨졌던 예술이 다시 돌아오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조들이 창조한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예술과 미덕이 그러하죠. 언제나 그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전통을 따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적절히 표현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안아주세요. 늘 좋은 마음만을 가지고 함께 경험을 나누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입맞춤을 아끼지 마세요. 잡념은 버리고 손등에 숭고한 입맞춤을 전하세요. 연설문은 어땠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철이 없다뇨.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아주 좋아요. 처음부터 그런 말을 기대했어요. 아무래도 정말 하스프란 공작의 아들로서 증조모님을 대신해 기증식에 오를 것 같아요.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의 출신을 따진다거나 제가 최근 가족 행사를 모두 불참해서 공식 석상에 오르긴 아직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귀국하지 않으셨으니 다들 저 말고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순 없을 거예요. 내일이면 예정된 기증식 날이에요. 당신이 보기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린 참 닮았어요. 이곳 사람들이 경계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존재죠. 그들은 절 두려워하면서도 제 이용 가치를 탐해요. 직접 보고 겪고 나니 당신이 보기에 전 귀족의 심벌로 기증식에 떠밀려 올라갈까요? 아님 모두에게 끌어내려져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연인의 손등에 하는 입맞춤은 스월터의 전통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건 단순히 숭고한 입맞춤이 아닌 제 사심이 담겼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만약 제가 당신을 데려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례겠죠. 바로 여기에요. 이게 바로 잠식이에요. 스월터에서 탄생했지만 사람들에게 감춰진 걸작이죠. 이렇게 숨겨둔 이유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잠식은 스월터의 민담을 그려낸 작품이고 그림 속 인물은 대지를 관장하던 거인이에요. 거인은 자신의 지위가 인간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생각한 적들을 삼키기 시작했죠. 이는 오히려 그의 파멸을 앞당겼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그가 실성했다고 여겨 반란을 일으켜요. 어느 시대든 사람들이 그림 속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전설 속의 거인은 인간이 두려워 그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자멸했어요. 고대 귀족들은 잠식의 내용이 급진적이라 여겨 그림을 감췄지만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게 됐죠. 지금에 이르러서야 인식이 관대해졌지만 아직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외부인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례가 없는 그림 기증식이나 저와 함께 이곳에 온 당신 또한 당신도 봤다시피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암암리에 저와 어르신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모두 개인의 선택이란 것도 알지만 여전히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당신을 이곳에 데려온 후부터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당신이 입성하면 전통을 내세워 당신을 그렇게 대할 거란 거 알고 있었어요. 복종시험 같은 거죠. 당신이 도망가거나 무뎌진 채 복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전 반드시 당신과 이곳에 남아야 해요. 그것도 있죠. 그 누구도 친구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길 원치 않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당신과 연관이 있어요. 만약 제가 당신과 함께 선 넘는 일을 하려 한다면 함께 해줄 수 있나요? 그림 속 인물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기억하죠? 인간은 짓밟히고 막막할수록 어떻게든 막힌 걸 깨부수려 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함께 연설대에 올라 명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만들면 돼요.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게 보기 싫다 하니 오히려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전 당신 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스월터 국립미술관에서는 잠식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하스프랑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 들어오면 안 됐나요?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몰래 빠져나왔어요. 배우자를 침실에 두고 홀로 나가면 당신도 저도 서로 외로울 텐데요. 아닌가요? 괜찮아요. 기증식은 성공적이었으니 그걸로도 충분해요. 증조모님이나 저나 서로 원하는 건 얻었거든요. 그거 말고요.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여기에 남아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 뜻은 이곳에 남아서 증조모님을 도와 집안 내부의 적을 정리할 거예요. 이바르가 첫 번째 타깃이죠. 스월터 귀족이라도 지위 때문에 나서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땐 말썽쟁이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마치 저 같은 사람이요. 누군가가 보기에 전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뭘 하든 이상할 게 없거든요. 일이 마무리된 후 증조모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는 보증이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다른 귀족들은 당신을 어떤 시선으로 마주하게 될까요? 스월터를 돕고 프란체스카 부인께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이제 다들 더 이상 제 어머니께 썼던 수법으로 당신을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당신도 굳이 떠날 필요가 없겠죠. 제 어머니가 겪으신 불공정한 대우를 당신까지 겪게 할 순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이 정말 중요할까요? 과거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전 선의의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예로부터 이어진 현상을 이용했을 뿐이죠. 사실 아직 당신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스월터에서 배우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연인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리키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한 배우자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주변에서 우리를 꺼려해 제멋대로 판단했죠. 그들이 혐의를 벗어내라고 강조한 이유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떨어뜨리려 할수록 서로를 향한 갈망만 더욱 커질 뿐이었죠. 지금처럼요. 지금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금지령 때문에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더니 그저 평범한 스킨십마저 새롭게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우릴 여기까지 데려온 그 그림은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무서워했어요. 현실에도 그런 접시가 존재해서 사람들은 언젠가 그 위에 올라 삼켜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처음은 다른 귀족들, 그리곤 우리 부모님, 마지막으론 제가 잡아먹힐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돌아오고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됐거든요. 좋은 오후예요. 눈은 왜 비비고 있어요? 괜찮아요? 낮잠을 자고 있었군요. 그래서 꿈나라에서 깨어나기 싫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잠겨 있었나 보네요. 제가 수업하는 꿈을 꿨다고요? 마침 강의 하나를 끝내고 오던 참이에요. 학생들이 스월터 뉴스에서 제 연설 사진을 보고 강의 후에 끈질기게 질문하더군요. 이렇게 빈 교실이 있어서 겨우 숨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고요? 교수님, 이 더운 날에 정장 입으면 안 답답하세요? 당신은요? 미술관에서 연설하는 절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쉽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당신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어요. 그럼 카메라 뒤에서 절 보고 있을 당신을 상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오늘 쉬는 날이죠? 실은 오후에 강의가 없거든요. 모처럼의 기회인데. 들켰네요. 학교에 남아있으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주변이 소란스럽다고 느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애틋한 항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게 그 항구는 바로 당신 곁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네, 밖에 학생들이 멀어지면 나가볼게요. 그럼 이따 봐요.